초여름 새벽, 산비탈의 작은 밭에는 밤새 머금은 온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한 여인이 손가락으로 흙을 비벼 수분을 살피고 가마의 불구멍을 조금 열었습니다. 밭 사이의 물길은 뱀이 지나간 흔적처럼 부드럽게 굽어 있었고 그 곡선을 따라 어린 싹들이 일정한 간격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여인은 불을 크게 피우지 않았습니다. 어느 그릇에는 더 높은 열이 필요하고 어느 씨앗에는 그늘과 기다림이 필요한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기사. 하늘의 기토는 손으로 가꿀 수 있는 밭과 정원, 재료를 알맞게 섞어 생명을 키우는 음의 흙이고 땅의 사화는 여름의 문을 여는 불과 뱀의 민첩한 감각을 품은 음의 불입니다. 무진히 큰 산과 제방으로 마을의 기반을 지켰다면 기사는 작은 흙 한 줌의 온도까지 조절하며 가능성을 실제 결실로 키우는 사람입니다. 오늘은 60갑자의 6번째, 기사일주를 한 정원사이자 도공의 긴 이야기로 만나보겠습니다. 기는 음토입니다. 끝없이 펼쳐진 큰 산보다 작물에 맞춰 갈고 물을 대는 밭, 재료를 섞고 모양을 다듬는 흙에 비유합니다. 산은 초여름의 음화로 보며 땅속과 풀숲의 미세한 변화를 빠르게 감지하는 뱀의 이미지가 함께합니다. 불이 흙을 돕는 화생토의 흐름 때문에 기사는 배운 것과 경험한 것을 자기 안에서 익힌 뒤 사람과 상황에 맞는 방법으로 바꾸어내는 힘을 보일 수 있습니다. 겉은 부드럽고 차분해도 안에서는 판단이 빠르고 열기가 강합니다. 말 한마디와 표정의 변화, 일의 작은 허점을 일찍 알아차립니다. 그러나 흙이 계속 열을 받으면 수분을 잃고 민첩한 감각이 불안과 만나면 모든 가능성을 경계하게 됩니다. 기사의 첫 공부는 더 빨리 알아차리는 것이 아니라 알아차린 것 가운데 지금 다룰 일과 기다릴 일을 구분하는 데 있습니다. 사화의 지장간에는 병화, 무토, 경금이 들어있다고 봅니다. 기토를 기준으로 병화는 정인, 무토는 겁재, 경금은 상관입니다. 병화의 정인은 배움과 보호, 원리를 받아들이는 힘을 더합니다. 무토의 겁재는 주변 사람과 힘을 나누고 때로는 경쟁하며 자기 영역을 지키게 합니다. 경금의 상관은 흙 속에서 금속 도구를 꺼내듯 배운 내용을 비판하고 개선하며 말과 기술로 표현하게 합니다. 그래서 기사에게는 예의를 지키면서도 속으로는 문제점을 정확히 보는 시선이 함께 있을 수 있습니다. 성숙하면 좋은 스승에게 배운 원리를 자기 방식의 결과물로 발전시키고 사람들과 협력하면서 새로운 기준을 만듭니다. 불안정하면 인정받고 싶은 마음과 비판적인 말이 부딪혀 가까운 사람에게 날카롭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뜨거운 가마와 쇠도구도 알맞은 거리와 순서가 있을 때 흙을 아름다운 그릇으로 바꿉니다. 어린 시절의 그녀는 놀이가 끝난 뒤 흩어진 물건을 자연스럽게 분류했습니다. 친구가 울기 전에 표정이 굳는 것을 알아차리고 선생님이 설명한 방법보다 더 편한 순서를 찾아내기도 했습니다. 기토의 세심한 돌봄과 사화의 빠른 감각, 정인과 상관의 조합은 이해가 빠르고 쓸모있는 해결책을 만드는 아이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른들이 영리하고 눈치 빠른 모습만 기대하면 아이는 모르는 것을 숨기고 틀리는 일을 수치스럽게 느낄 수 있습니다. 가족의 분위기를 먼저 읽느라 자기 감정을 뒤로 미루거나 칭찬을 잃을까 걱정에 완벽하게 준비하려 할 수도 있습니다. 이 아이에게 필요한 것은 이미 알고 있어야 한다는 압박이 아닙니다. 질문해도 안전하고 느리게 익혀도 괜찮으며 아무것도 해결하지 않는 날에도
충분히 사랑받는다는 경험입니다. 청년이 된 그녀는 도공에게 불의 온도를 배우고 농부에게 흙의 수분을 배우며 상인에게 사람들이 무엇을 고르는지 배웠습니다. 그리고 서로 다른 지식을 한 장의 작업표로 정리했습니다. 기사의 배움은 단순히 많은 정보를 모으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원리를 흡수한 뒤 불필요한 부분을 덜어내고 현실에 맞는 방식으로 다시 설계하려 합니다. 교육, 상담, 기획, 편집, 디자인, 연구, 공예, 건강과 돌봄, 서비스 운영처럼 사람의 상태를 읽고 세밀하게 조정하는 공부에서 장점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다만 이해가 빠른 만큼 기초 반복을 지루해하거나 완성되지 않은 생각을 남에게 보이기 싫어할 수 있습니다. 좋은 그릇은 한 번에 나오지 않습니다. 흙을 반죽하고 말리고 굽고 실패를 기록하는 과정을 받아들일 때 기사의 영리함은 순간의 재치가 아니라 오래 쓰이는 전문성이 됩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다정하고 빈틈없는 사람이라고 기억했습니다. 누가 어떤 차를 좋아하는지, 어느 화분이 햇빛을 싫어하는지, 회의에서 빠진 준비물이 무엇인지 먼저 알아차렸습니다. 기사에게는 세심함, 현실 감각, 관찰력, 빠른 판단, 배운 것을 응용하는 재능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겉은 유연하고 친절하지만 자신의 일과 사람을 지키는 힘은 강하며 필요할 때는 놀랄 만큼 단호해집니다. 문제는 모든 상황을 미리 관리해야 마음이 놓일 때 생깁니다. 상대가 요청하지 않은 부분까지 준비하고도 인정받지 못하면 속으로 서운함이 쌓일 수 있습니다. 기사의 친절은 상대의 삶을 대신 운영하는 능력이 아닙니다. 내가 해줄 수 있는 것과 상대가 선택해야 할 것을 나누고 작은 빈틈을 허용할 때 세심함은 통제가 아니라 편안한 돌봄이 됩니다. 여름 장터가 열리면 그녀는 물건만 팔지 않았습니다. 약초를 가진 사람과 빈병이 필요한 사람을 연결하고 물길을 아는 노인과 새밭을 만든 청년을 한자리에 앉혔습니다. 기사는 관계에서 사람의 필요와 능력을 빠르게 파악하고 서로 맞는 자리를 찾아주는 조율자가 되기 쉽습니다. 적당한 유머와 배려로 낯선 분위기를 풀고 실질적인 도움을 건네며 신뢰를 쌓습니다. 그러나 관찰력이 예민한 만큼 작은 말에 숨은 의도를 추측하거나 불편한 사람을 겉으로는 받아주면서 안에서 오래 경계할 수 있습니다. 직접 묻지 않은 해석이 늘어나면 관계는 실제 대화보다 마음속 계산으로 복잡해집니다. 좋은 연결은 모두의 마음을 미리 읽는 데서 생기지 않습니다. 확인하고, 거절하고, 다시 조정할 수 있는 솔직한 대화에서 오래갑니다. 사랑 앞에서 그녀는 상대의 생활을 세심하게 돌봤습니다. 피곤한 날의 표정과 좋아하는 음식, 말없이 불안해지는 순간을 기억해 필요한 것을 미리 준비했습니다. 기사의 사랑에는 따뜻한 관심과 감각적인 표현, 함께 더 나은 생활을 만들려는 의지가 있습니다. 마음이 움직이면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둘만의 공간을 아름답게 가꾸려 합니다. 다만 상대의 변화에 민감해 확인되지 않은 신호를 빠르게 해석하거나 사랑을 잘 관리해야 잃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충고와 배려가 잦아지면 상대는 돌봄 속에서 평가받는 느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기사에게 좋은 사랑은 세심함을 고마워하면서도 각자의 방식과 시간을 존중하는 관계입니다. 도와줄까 하고 먼저 묻고 해결책보다 감정을 함께 머물러주며
완벽하지 않은 모습을 서로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어느 해, 가마에서 나온 그릇들이 같은 자리에서 반복해 갈라졌습니다. 사람들은 흙이 나쁘다고 했지만 그녀는 불길의 방향과 통풍, 건조 시간을 기록해 원인을 찾았습니다. 기사의 일에는 작은 차이를 발견하고 과정 전체를 개선하는 힘이 있습니다. 콘텐츠와 교육, 기획과 편집, 디자인과 공예, 상담과 서비스, 품질 관리, 연구와 분석, 건강과 미용처럼 관찰과 조정, 표현이 동시에 필요한 분야와 잘 어울릴 수 있습니다. 정인의 학습력과 상관의 개선 능력은 낡은 방식을 현실에 맞게 바꾸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기준이 높아지면 다른 사람의 느린 속도에 답답함을 느끼고 일을 맡겨도 다시 손보느라 과로할 수 있습니다. 좋은 작업장은 한 사람의 완벽함이 아니라 누구나 같은 품질을 만들 수 있는 과정으로 운영됩니다. 기준을 보이게 만들고 피드백을 질문의 형태로 건네며 완성의 선을 미리 정해야 합니다. 그녀에게 도는 씨앗과 흙, 가마의 연료가 다시 작업으로 돌아오게 하는 순환이었습니다. 기사는 지식과 기술, 세심한 서비스, 사람의 요구를 읽는 능력을 가치로 바꾸는 흐름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작은 품질 차이와 신뢰가 반복 구매와 소개로 이어지고 여러 자원을 조합해 새로운 상품이나 해결책을 만드는 데 강점을 보일 수 있습니다. 다만 필요한 것을 미리 준비하는 습관이 과잉 재고와 취향 소비로 이어지거나 관계를 지키기 위해 시간과 돈을 예상보다 많이 쓸 수 있습니다. 경쟁심이 자극되면 남보다 뒤처지지 않으려는 지출도 생길 수 있습니다. 기사의 재물은 더 많이 준비하는 것보다 어떤 준비가 실제 가치로 돌아오는지 측정할 때 안정됩니다. 도움과 선물의 한도를 정하고 자신의 기획과 수정 시간에도 가격을 붙이며 작은 수익 구조를 반복 가능한 과정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일이 많아지자 그녀는 다른 사람이 말하기 전에 문제를 찾아 고치고 부탁하기 전에 필요한 것을 준비했습니다. 겉으로는 모든 일이 매끄러웠지만 밤이 되면 머릿속에서 수십 개의 대화가 다시 이어졌습니다. 기사의 그림자는 과잉 생각, 완벽주의, 간접적인 통제, 경쟁심, 날카로운 자기 비판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정인의 기준과 상관의 비판이 서로를 향하면 작은 실수도 자신의 전체 가치가 흔들리는 일처럼 느껴집니다. 사화의 열기가 계속되면 몸은 쉬어도 생각은 멈추지 않습니다. 이때 필요한 것은 더 정교한 계획이 아닙니다. 지금 확인된 사실과 예상한 위험을 나누고 상대가 요청하지 않은 책임을 내려놓으며 결과물의 초안을 일찍 공유하는 일입니다. 따뜻한 밭도 밤에는 식어야 다음 날 수분을 지킬 수 있습니다. 기사의 회복은 빈틈을 없애는 데서가 아니라 안전한 빈틈을 만드는 데서 시작됩니다. 기토에게 사화는 12운성으로 제왕의 자리에 해당합니다. 제왕은 기운이 충분히 무르익어 자기 힘을 크게 쓰는 장면에 비유합니다. 이것을 반드시 권력이나 성공이 보장된다는 말로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자기 방식에 대한 확신, 이를 주도하고 끝까지 완성하려는 힘, 책임지는 위치에서 중심을 잡는 성향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기사에게는 부드러운 겉모습과 달리 강한 생존력과 주도성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잘 쓰이면 전문성을 바탕으로 사람과 일을 안정적으로 이끌고 위기에서 빠른 결정을 내립니다. 불안정하게 쓰이면 내 판단이 가장 정확하다는 생각으로 위임이 어려워지고 쉬는 순간에 뒤처질 것 같은 압박을 느낍니다.
제왕의 성숙은 모든 것을 지배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힘을 쓸 때와 물러날 때를 알고 다른 사람의 힘도 자랄 공간을 만드는 데 있습니다. 같은 기사일 주라도 태어난 계절과 전체 명식에 따라 밭의 온기와 수분은 크게 달라집니다. 봄에는 목의 성장이 강해 책임과 규칙의 요구가 많아질 수 있으므로 배운 것을 실행하되 타인의 기대에만 맞추지 않는 기준이 필요합니다. 여름에는 화가 강해 기토의 활동성과 자신감이 커질 수 있지만 흙이 메마르지 않도록 휴식과 수분, 차분한 소통을 살펴야 합니다. 가을에는 금의 표현과 결과가 두드러져 기술과 말, 콘텐츠를 세상에 내놓기 좋지만 비판성이 지나치게 날카로워질 수 있습니다. 겨울에는 물이 풍성해 재물과 현실의 움직임이 커지며 따뜻한 사화가 귀하게 쓰일 수 있지만 과도한 책임과 불안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청강과 지지의 합과 충, 조후와 오행의 분포에 따라 같은 정인과 겁재와 상관도 전혀 다르게 드러납니다. 기사 두 글자만으로 성격과 운명을 단정하지 말고 전체 명식의 온도와 물기를 함께 보아야 합니다. 무진과 기사 두 기둥의 나봄은 대림목, 곧 큰 숲의 나무라고 부릅니다. 실제 성격을 결정하는 단 하나의 공식이라기보다 흙과 불이 오랜 시간 생명을 키워 마침내 숲을 이루는 상징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녀는 젊을 때 모든 화분을 직접 돌봐야 좋은 정원이 된다고 믿었습니다. 세월이 흐른 뒤에는 서로 다른 나무가 각자의 높이로 자라고 새와 바람과 제자가 함께 숲을 돌봐야 정원이 오래 산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어린 제자에게 씨앗과 완성된 그릇을 함께 건네며 말했습니다. 배운 것을 그대로 지키기만 하지 말고 내 계절에 맞는 새 그릇을 만들어라. 기사의 지혜는 정답을 소유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온도와 사람과 시대에 맞추어 지식을 살아있는 방법으로 바꾸고 다음 사람이 더 넓은 숲을 만들도록 돕는 데 있습니다. 늦어름 해가 숲 너머로 기울자 오래된 가마에는 작은 불씨만 남았습니다. 밭의 물길은 조용히 흘렀고 처음 심었던 싹들은 그늘을 나누는 나무가 되어 있었습니다. 기사, 하늘의 기토와 땅의 사화. 세심하게 가꾸는 흙과 민첩한 여름의 불이 만난 자리입니다. 장점으로는 관찰력, 현실적인 조정 능력, 학습과 응용, 사람과 일의 작은 차이를 품질로 바꾸는 힘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으로는 과잉 생각, 완벽주의, 간접적인 통제, 인정받기 위해 너무 많은 일을 떠안는 습관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사라는 두 글자는 사람을 영리하거나 예민한 한 모습에 가두는 이름표가 아닙니다. 나는 무엇을 돌본다는 이유로 통제하고 있는지, 내 열기를 어디에 써야 하는지, 내가 만든 그릇에 다음 사람의 가능성을 얼마나 담을 수 있는지 묻는 한 폭의 그림입니다. 운명을 그림처럼 풀어보는 추명선 사주. 일주론 6번째 이야기 기사였습니다.